여러분, 살이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운동을 안 해서?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9년 동안 1200명 이상을 직접 코칭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피하면 무조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단순하게 살찌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그건 바로 밀가루와 설탕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왜 다이어트 최대의 적인지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코치님,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칼로리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칼로리 중요하죠. 근데 같은 칼로리라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식빵 200칼로리랑 고구마 200칼로리, 둘 다 똑같은 칼로리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 다릅니다. 밀가루랑 설탕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랑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밀가루랑 설탕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 때문이 아니에요. 몸의 반응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당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어서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점심에 식빵이나 달달한 음료로 급하게 때웠을 때 배도 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한 두세 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엄청 쏟아지고 짜증도 나고 집중도 안 되고 배가 금방 고파지고 또 단 게 엄청 생각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결과예요. 평상시 이런 느낌들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 몸은 금방 지치고 저녁쯤에는 아무거나 좀 먹자 하면서 폭식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파민 반응이에요. 단 걸 먹었을 때 살겠다 그 하는 느낌 있죠? 그게 바로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짧고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는 케이크 한 조각 좀 괜찮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게 돼요. 그래서 단 걸 끊기가 어렵고 식단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몸을 다시 안정된 리듬으로 돌려놓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사, 단백질, 그리고 채소,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로 구성하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하얀 밀가루, 그리고 설탕,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수천 년? 수백 년? 아니에요. 정제 밀가루는 고작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18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통밀을 맷돌로 갈아 먹었어요. 근데 1870년대에 롤러 재분기라는 게 발명되면서 하얀 밀가루가 공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 밀가루는 엄청 귀한 거였거든요. 부자들이나 먹던 거. 근데 이 기계가 생기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 식탁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16세기, 17세기만 해도 설탕은 약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귀했다는 뜻이죠. 근데 19세기 들어서 사탕수수 농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격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빵, 음료, 소스, 심지어 반찬까지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몸은 수만 년 전 인간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식탁은 불과 15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 우리의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미국을 보면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이에요. 정확히는 41.9%. OECD 평균이 18%인데 미국은 그 2배가 넘습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미국은 당당히 비만율 1위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제 탄수화물이랑 설탕에 중독된 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 절반이 살을 빼야 하는 상태고 나머지 절반도 그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괜찮을까요? 한국은 아직 7에서 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식습관이 지금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배달 음식 얼마나 자주 시켜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얼마나 자주 드세요? 달달한 음료 하루에 몇 잔씩 드시나요? 과자나 빵 집에 항상 있지 않나요?
우리 먹거리가, 우리의 식탁이 점점 하얗고 달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밀가루랑 설탕이 살을 찌우는 건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건데요. 정제됐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연 상태에서 몸에 좋은 건 다 빼버리고 흡수만 빠르게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곡물은 껍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밀가루로 만들면서 그 좋은 부분을 전부 깎아내고 남은 건 속살 부분, 순수 탄수화물만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내서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정제된다는 건 가공된 편의 대신 몸의 균형을 잇는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에요. GI 지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GI 지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흰 밀가루 빵은 75에서 85, 설탕은 65, 통밀은 65에서 70, 현미는 50에서 55, 고구마는 44. 보이시죠? 밀가루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밀가루나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1단계는 혈당이 올라가요. 같은 칼로리의 현미보다 식빵은 1.5배나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이 소방차처럼 몰려와요. 불났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당을 처리하려고 해요. 3단계는 남은 당은 지방 창고로 넣어버립니다. 특히 배에 쌓여요. 내장 지방으로요. 케이크, 빵, 라면, 달달한 커피, 이거 먹는 순간 몸에서는 지방 저장 모두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몸의 언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설탕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볼게요. 2013년에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쥐들에게 쿠키를 줬더니 놀랍게도 코카인을 맞았을 때처럼 뇌의 보상 회로가 아주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즉 달달한 음식이 마약처럼 계속 찾게 만드는 자극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이건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라서 설탕과 코카인이 같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도 비슷한 패턴으로 끌려다닌다는 점이에요. 피곤해서 달달한 라떼, 점심 먹고 나면 디저트, 저녁엔 오늘도 고생했어 하면서 또 케이크.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몸이 설탕을 보상으로 학습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빵이나 초콜릿을 먹을 때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심심하니까, 아니면 기분 좀 풀고 싶어서일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음식이 감정의 도피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탕이 무서운 거예요.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조용히 바꾸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하면서 조금씩 경계가 흐려지고 그게 쌓여서 몸이 무너집니다. 자, 실제로 이걸 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9년 동안 1200명 이상 회원을 코칭하면서 밀가루랑 설탕을 끊은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 1, 2주차 지나니까 한 80%가 오후에 졸음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주 가벼웠어요. 그리고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야식 생각이 안 나고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집중력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보다 덜 먹는데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바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계속 먹는 분들은 하루 종일 뭔가 계속 당겨요. 밥 먹고도 입이 심심하고 안 먹으려고 해도 자꾸 손이 가요 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밀가루랑 설탕은요, 식사가 아니에요. 자극이에요.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고프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진짜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뇌를 건드릴 정도로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렇다면 이제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싸움은 절반은 끝난 거예요. 통밀빵은 괜찮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통밀도 GI 지수가 65에서 70이에요. 일반 밀가루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아요.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처음 4주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몸이 안정되면 가끔씩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과일은 조금 달라요. 과일의 과당은 식이섬유랑 같이 들어오니까 흡수가 천천히 돼요. 사과는 GI 지수가 36, 오렌지는 43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다만 바나나랑 포도는 조금 높은 편이니까 하루 한 번씩만 드시면 좋습니다. 현미는 GI 지수가 50에서 55예요. 밀가루보다 훨씬 낫죠. 게다가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칼로리는 0이지만 뇌의 단맛 중독은 그대로예요. 가능하면 단맛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니요, 평생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처음 4주에서 8주만 엄격하게 하세요. 몸이 안정되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드시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생 금지가 아니라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자는 거예요. 솔직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요. 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걸 미리 알아야 중간에 포기 안 합니다.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고요. 짜증이 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단계에 미친듯이 땡기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몸이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적응하는 아주 이상적인 과정이에요. 이 기간에 극복법은 물을 하루에 여성은 1.5리터, 남성은 2리터 이상 마셔주세요. 진짜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평소보다 더 챙기세요. 계란이나 닭가슴살, 두부,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수면,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꼭 주무셔야 합니다. 이 수면이 진짜 중요해요. 잠 안 자면 다이어트 성공 못 합니다.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풀지 말고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으로 푸세요. 그리고 견과류 한 줌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배고플 때 드세요. 일주일만 버티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 이후로는 확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요. 자, 이번에 실전편입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자, 1주에서 2주 차에는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 한 끼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중에 편한 시간 딱 한 끼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식빵에 찜 발라 먹고 달달한 라떼를 드셨다면 이제는 계란 2개에 방울토마토 아니면 사과 그리고 블랙커피 이렇게 드셔보시고, 점심에 파스타에 콜라를 먹었다면 닭가슴살 구이에 브로콜리 그리고 현미밥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되고요. 저녁에 라면에 김밥을 드셨다면 이제는 연어구이에 샐러드 그리고 현미밥이나 고구마 이렇게 바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료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도 1, 2주 차에 함께 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 액상과당, 액체 설탕이 제일 위험해요. 배도 안 부르는데 흡수는 또 엄청 빠르거든요. 음료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믹스커피나 라떼, 달달한 음료를 주로 드셨다면 블랙커피로 드셔주시고요. 그 주스나 뭐 스무디 같은 걸 자주 드신다면 탄산수나 보리차로,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를 드신다면 녹차나 허브티로 바꾸시면서 마시는 설탕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3주차부터는 예외의 날을 미리 정하세요. 토요일 점심만 허용할 건지 아니면은 일요일 저녁을 허용할 건지 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절대 NO! 내가 언제 먹을 건지 내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력이 생겨요. 참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토요일 점심에 나의 모든 식욕을 터트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적당하게 배부를 정도로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이게 있으면 무조건 먹게 돼요. 의지로 안 돼요. 무조건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흰빵, 식빵, 과자 다 버리세요. 라면, 냉동실에 있는 즉석식품 친구 주세요. 믹스커피나 설탕, 꿀 아예 없애세요. 케이크나 초콜릿 선물하세요. 그리고 탄산음료나 주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버리세요. 그럼 냉장고가 텅텅 비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로 냉장고를 채우시면 됩니다. 계란 30개 묶음으로 2판 사세요. 닭가슴살, 연어,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고구마, 현미, 견과류, 아몬드, 호두만 들은 거로, 그릭 요거트 꼭 무가당으로,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무가당, 탄산수 이렇게 냉장고 꽉꽉 채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살이 빠진다는 건요, 단순히 칼로리를 줄였다가 아니에요. 몸의 균형이 돌아왔다는 신호예요. 밀가루랑 설탕을 끊는 순간 몸은 다시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체중은 억지로가 아니라 알아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딱 하루만 해보세요. 밀가루나 설탕 없이 하루를 보내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볍게 반응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살이 빠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살은 칼로리로만 찌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랑 설탕이 식욕 회로를 망가뜨려서 찌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피하면 몸을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이에요. 내일 아침 커피에 설탕 안 넣는 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댓글에 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번만 남겨주시고 꼭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